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한번 강하게 치다가 두 번째 오르긴 했는데 살짝 약했거든요. 네. 우리 증시도 오늘 딱 그 비슷한 움직임들 시차를 좀 주면서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열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수가 못 움직이면 종목들이 또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장도 뭐 봐줄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가는 건 굉장히 강하고 또 약한 건 또 확실히 약하기 때문에 또 차별화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어떠한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오늘도 랭킹쇼를 통해서 1시간 반 동안 네. 아주 명확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사실 손실권의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시장이 올라가도 맞아요. 네, 늘상 종목 고민이 이어지게 마련이고 오늘은 또 이제 수익의 어떤 고민에 빠지신 분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언제 소익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과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누면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명하고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세요.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남겨주시고 전화도 받습니다. 몇 번이죠? 02-325-8200번으로. 오, 갑자기. 숨이 타가지고. 그런 것 같았어요. 몇 번이죠? 원래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다 달리셔가지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걸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괜찮아요. 소리예요? 되죠. 괜찮아요. 네, 요즘 네. 오히려 네. 다른 사람이 수익을 내면 뭐라고 하니까 약간 대리만족이라도 좀 되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 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를 이제 나눠주고 계시는군요. 슬슬 종목이 올라올 것 같은데 오늘 첫 종목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네. 오늘 시청자 초대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공연이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또 이런 또 공연 티켓, 아주 네. 또 문화생활을 위해서 좀 준비를 간간히 해드리고 있는데, 로맨틱 피아니즘, 쇼팽과 리스트, 3월 26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장의 선물을 좀 추첨을 통해서 증정을 해드릴 건데요. 한 사람당 2명입니다.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5분께 되게 되니까 밑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쭉 가게 되면 저쪽에 수경앵커 옆에 QR코드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해주시면은 뭔가 기준을 선정해서 뽑아볼까도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뭐 기준이 있나요? 네. 그냥 다 드리면 되지. 그래요? 그럼요. 돈 이게 많아요? 평등하게 가는구나, 평등하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렇죠.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쨌든 참여를 해주시면은 티켓을 드리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휴대전화로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시면 토마토 증권 통해서는 그런 걸로 혜택을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QR 많이 저희가 이용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정말 좋다. 로맨틱 피아니즘, 쇼팽 그렇죠? 앤 리스트. 그렇습니다. 문화생활 한번 즐겨봐야죠. 네. 로맨틱 한번 이제 봄 오는데 네. 한번 가 보셔야죠.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쇼에서는요 제가 좀 준비한 걸 갖고 왔는데 네네. 시장하고 뭐 특별히 이렇게 관련은 없지만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예요. 자,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죠. 부동산. 그렇죠. 저도 관심 많은데. 요즘 통했다. 요즘 우리 통했다. 교수 앵커가 네.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또 많다고 카메라 바깥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급 많아졌어. 네. 급 많아져서 아니 제가 이사를 지금 가야 해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네 그걸. 네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비싸. 그렇죠. 항상 그게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조금 네. 쓸만한데 비싸요. 비싸. 네, 또 아닌 거는 또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눈에 차지도 않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돈 없는 주제.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보여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세대 간의 격차를 한번 줄이고자 3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설문입니다. 아, 굉장히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 예. 네. 현재 이제 MZ 세대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되겠는데요. 네네. 참고로 아니 뭐 이게 뭐 재테크 수단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그쵸. 그거를 부동산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소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예전하고는 지금 다른 게 1, 2, 3, 4, 5위라서 뭐 1위가 뭐 그럼 뭐 제일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부동산 아니야? 이렇다면은 혹시 당연히 주식이에요? 제가 그랬으면 질문 안 했죠. 맞을 것 같은데. 원래 내가 힌트에 뭐 김수경 한 장에 앵커가 빠질 또 것 같아요? 말하면은 또 치명타로 또 주기 때문에 네. 2중, 3중으로 살짝 꺾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 해서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 보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주식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줄 알았어요. 가상자산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주식으로 갈게요. 주식. 주식이 네, 1등 1등이다. 주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틀렸고요. 자, 어쨌든. 그래요? 예. 땡이에요? 땡이죠. 이상하다. 맞을 것 왜냐면 같은데? 지금 네. 젊은이들이 전 네. 이걸 찾아보면서 젊은이가 진짜 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머리가 네. 똘똘합니다. 똘똘하다. 똘똘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가 뭘까? 네, 우리가 주식이네. 그래, 알았어요. 주식이구만. 아니기만 해봐라, 네, 진짜. 네, 자, 힌트 어쨌든 듣다 간. 보니까 또 주식이구만요. 네. 자, 그러면 네. 5위부터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은 주식 말고 선호하시는 재테크 수단이 있으세요? 네, 이걸로 돈 한번 많이 벌어봤다. 내 얘기죠. 네. 네. 제 얘기죠. 네, 그렇죠, 전문가님이요. 예. 아니,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빼고 얘기하라면 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 너무 재미없으니까 식상하니까 제가 주식 빼고 또 빼고. 주식만 잘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서. 네. 뭐 다른 거는 별로 없고요. 예적금 해봤자 벌지도 네.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메리트가. 가상자산은 안 하고. 네. 부동산 있는 거 뭐 그게 조금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래요? 어. 부동산. 근데 네. 주식인데 올인이시다. 주식. 없대요.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한계 외길을 걷는 멋있는 이재필 전문가님. 네. 주식인데 주식 빼고 얘기하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해? 네. 본인 스스로 180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그러네. 재테크가 필요해요. 뭐 하나. 1800%가 나왔는데. 예.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주식을 가지고 네. 가상자산처럼 수익을 내시네요. 자, 어쨌든 뭐 하나 잘하면 됩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 똑같아요. 기술 하나 잘 익히면 된다고. 그게 맞아요, 예. 진짜. 네, 그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한테 저희 많이 배워볼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이 우사랑님께서 LNF를 몰려주셨습니다. 오늘 LNF 86,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좀 나고 계세요. 근데 비중도 10%니까 네. 다행히 너무 많지는 않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계속 LNF를 매수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가. 네. 아이고. 자, 네네.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차트입니다. 한참 내려왔는데 네. 참 힘들죠. 2차 전지 이런 조금 사이즈 큰 종목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LNF는 과연 이제 또 시간이 또 답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NF가요, 지금 이제 바닥에 또 바닥을 가고 있는데 언제쯤 우상향할까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희망 고문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희망 고문을 하다가 지금 이제는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도 2차 전지 쪽을 2023년도 가을 이후로는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관심을 갖는데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가 확실한 종목 아니면 안 해요. 자, 확실한 종목이란 거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라야 돼요. 뭐 그렇다고 LNF가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근데 확실히 뭔가가 재무적으로도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는데, 다른 종목은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LNF 역시 마찬가지 별로 관심은 없는데, 삼성 SDI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하다못해 유상증자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전고체라는 우리 2차 전지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삼성 SDI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요. 우리 로봇 쪽들은 저는 계속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로봇 쪽에 들어가는 전지들, 협동 로봇이야 그냥 콘센트 꽂아서 쓰면 되겠죠. 근데 서비스 로봇들, 배달을 하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로는 안 돼요. 한 2-3시간 쓰면 방전됩니다. 그것도 신나게 충전시켜갖고 2-3시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 정도는 돼야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얘기들, 하는 것들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해갖고, 향후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사람 수보다 로봇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위험 부담도 좀 있죠. 잘못하면 불 나는데, 이 로봇을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쓰는 로봇들, 이런 쪽에 불 나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가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그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고 재산 피해만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도 다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의 발전은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지금. 유상증자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다른 종목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하라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글쎄요. 관심을 가지려면 그 삼성 SDI가 전고체 쪽에서는 가장 빨리 앞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쪽 요런 쪽에도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2차 전지를 하시려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일봉인데 주봉으로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저 한 35만 원 가까이 갔었네요. 그리고 여기 거의 20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빠졌겠지. 반등 이제 올라오는구나. 그랬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반등 나오다 또 두들겨 맞고 또 반등 나오다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을 잡아야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F를 그냥 보유하시는 거는 조금 좀 제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71,100원이란 가격 찍은 가격 있죠. 지금 73,700원인데 71,100원이란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마찬가지 이 전저점이라는 거 이 부분 이탈하면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원칙만 있었어도 이쪽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원칙이 없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깨졌죠. 자,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탈하고 급락했고 여기서는 지켜주는 듯 하더니 결국은 여기서 또 이탈했죠. 그래서 전저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1,100원인데 7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이 7만 원을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자, 조금 위쪽으로 만약에 좀 올라오게 되면 60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62평선은 지금 현재 상태가 83,000원 정도에 있으니까 8만 원 좀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86,000원인데요.
자, 뭐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8만 원 좀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고 삼성 SDI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좀 편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편한 종목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목표가보다는 네. 손절가에 굉장한 비중을 두면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덜컹거려 심장이. 오늘 별표 7만 3개입니다. 원, 별표 7만 3개야. 원. 7만 원이고 목표가 8만 3천 원 정도로 예상해 보니까 네. LNF를 잘 정리해서 가겠다라면 삼성 SDI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수평 이동도 괜찮을 그럼요. 것 같다라고 권장을 해주시네요. 예. 지금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KC텍, DB 하이텍, SK 하이닉스 반도체만 일부러 다 올려주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게임주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NC 그만큼. 소프트도 있고. 근데 NC소프트 올려주신 분께서 게임주는 네.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낙담을 하고 계신 상황. 게임주가 NC가 심각하긴 하죠. 이게 네. 신작이 나와도 엄청 글로벌 히트, 메가 히트를 막 몇 번씩 쳐야지 이게 올라가지. 안 그러면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것 같긴 해요. NC가 정말 추락이 어마어마하죠. 얼마 갔었지? 120만 원 근처 그럼요. 한번 갔었나? 흔히 말하는 그쵸? 황제주 막 이런 거 막 생각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예. 때였나? 그쵸? 그러니까요. 네, 예. 맞아요. 야, 코로나 딱 끝나니까 이제는 네.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도 좀 나왔다라는 그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이렇다니까요. 극과 극이고 진짜 못 가는 주식은 너무 여기 지하실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고 네. 잘 가는 거는 또 내 주식이 아니고 이렇다니까요. 지금. 진짜 그래서 잘 네. 골라야 됩니다. 네. 예. 자, 주식에 대한 고민들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레츠꼬꼬님의 KC텍 오, 봐드릴게요. 좋은데요. 네, 이 종목 매수가 35,200원이시고, 35만 2천 원이시고요. 네, 35,200원. 잘못 올려주셨죠. 예. 네, 5% 가지고 계신데, 국내 유일 CMP 장비라 매수했는데, 정보는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꼼꼼히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말씀대로네요. 그러네요. 양만 올리고 잘 안 올라가네요. 야구르시고 계시대요. 완전 지금. 박스권 중간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중장기로 하지만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넉넉하시다는 말씀이신데 그쵸. 과연 이 시간 투자를 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 그러게. 요거를 예, 이제 맞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봤습니다만은 조금 묵직하잖아요. 그리고 고가와는 거리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는 힘이 그닥 강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전문가는 약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다만 종목에 대한 공부는 돼 있으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가 꽤나 잡으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목표가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캐시텍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점검 도와주세요. 자, 우리 살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약 오르면 지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주식을 사서 갈 듯한데 안 가면 사실 약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KC텍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야인시대를 출연했었는데 우리 저랑 같이 출연하는 금산 전문가님이 아마 어제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 같은데요.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님이 굉장히 좀, 관련해갖고 잘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어제 야인시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CMP 장비라는 게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 자체는 조금 긴 관점으로 기다린다라면 좀 느긋하게 들고 가신다라면 전고점 돌파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보시면 여기 현재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입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선을 한번 딱 그어 보면요. 자, 여기 요렇게 고점 하나 직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주가가 여기고 그 조금 위에 보시게 되면 전고점도 있죠. 그리고 작년에 여기 10월 달에 또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8월 달에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이 자리들은 전에 59,000원 찍고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조금 횡보했던 자리, 그 자리하고 겹칩니다. 자, 뭔가 사연이 많은 자리들 있잖아요.
사연이 좀 많은 자리들, 그런 자리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캐시텍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습니다. 근데 반도체 주식들 중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업황이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올라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시면 요거는 돌파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정약 오르시면요. 정약 오르시면 여기 한 뭐 조금 기다려보면 4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라면 그냥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좀 4만 원 넘어가면 내가 정약 올라서 안 되겠다. 진짜 약 올라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면 뭐 4만 원 정도나 그쯤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KC텍은 이제 35,200원인데 네. 그래도 이제 앞자리 4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5%의 지금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익절하시길 바라봅니다. 아, 또 인생에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러면은 지는 거다. 그런 졌다고 얘기까지 인정합시다. 해주셔가지고 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들 막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재벌들 얘기할 때 막 네네. 뭐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는 네. 생각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좀 부럽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가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다. 아, 그 어머님의 마인드세요? 네,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네네네. 우리나라는 약간 특히 약간 그런 심리가 좀 깔려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부러운 거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어.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네. 저 부자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저 사람들 배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런 걸 약간 좀 접근해 보는 거를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약간 저도 이렇게 불만이 많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멋지시다.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구겨져요. 불평불만 약간 비꼬고 이게 얼굴에 마음속에 많으면 시기가 많고 이러면 얼굴이 그래지더라고. 울뚝불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알겠어요. 해봅니다. 네, 미모를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얼굴이 쫙 펴진다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시계 질투가 많고 이러잖아요. 네. 그 얼굴에 욕심살 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얼굴에서 나이가 되면은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욕심 많게 생겼다. 잘 늙어야 돼, 잘 늙어야 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을 뒤로 하고 오늘 한 5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Z들의 재테크 수단 5위가 네.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뭘까요? 기타다. 네, 기타. 기타가 뭐가 9.4%인데 있지? 찾아보니까 네. 이제 기타는 채권, 채권. 그리고 우리가 좀 자주 이렇게 돈을 넣는 청약저축. 아, 청약저축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요즘은 맞아요.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요즘 좀 덜하고 옛날에 우리 또 처음에 저 회사 딱 들어갔었을 때 CMA 이게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CMA도 많이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재테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4개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MZ들은 그 한 9.4% 정도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MZ들은 속도감이 있게 수익이 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닌가? 의외인가?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아까 똘똘하다라는 말이 하나의 똘똘하다? 힌트가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연동을 해보세요. 확신이 굳어지네, 아주 그냥. 1위에 대해서. 저렇게 딱 말해놓고 확 틀려주면 시원하겠다 진짜 라는 생각을 불안하네. 네.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시 구간대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박예지 앵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화요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나그룹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그룹이 호주의 조선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에 나서면서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의 미국 구남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시스템은 오늘 장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장중에는 42,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6% 가까이 상승하면서 41,000원 선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3위에 하나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신규 선박 건조 주문이 잇따르면서 엔진업계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엔진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하나오션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8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가 업황 개선 전망에 또 AI 랠리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전거래일에는 강한 반등으로 시장을 견인했었는데요.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5%대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2%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약간은 둔화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와 보면 에어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CO2 포집 기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가 약간은 풀린 채 2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넘어와 보면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에 12%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6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4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지면서 오늘 장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채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내려와 보면 KCS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TC 2025를 앞두고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KCS는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리면서 4%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위에는 넥스티를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딱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4%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7,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철강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양철관은 이달 초에 1,000원대로 올라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 다시 급등이 나와주면서 1,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9%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온코크로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상위권에서 확인해봤던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함께 묶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이 셔틀 탱커 9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또 다른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대형 에탄 운반선 2척을 4,661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도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1.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시메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정부 로봇 과제를 수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9%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3,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포스코 DX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DX에도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피지컬 AI 본격화에 나선 점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에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넘어가 보면 알리코제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알리코제약이 투자한 이력이 있는 스테몬이라고 있는데요. 이 스테몬이 세포 노화 억제와 또 재생 능력 가능성을 다루는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와 일본 또 유럽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단숨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는 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산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0만 원 선까지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7%가량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9만 원 선도 벗어난 채 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소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룩스의 바이오 사업 진출과 신약 마케팅 계획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7%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천 원 선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내려와 보면 콜마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1%대까지 오르면서 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3%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이렌시스가 10% 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끝으로 20위에는 철강주 휴스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오늘 질문으로는 FOMC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도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또 FOMC가 되겠고 그쵸. 올해 이제 4회에서 2회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3회 정도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2회까지 줄여버리니까 네네. 연준이 좀 매파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돌아가는 상황에도 그게 아닐 것 같다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변동이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변수가 이렇게 또 네네, 그러네요. 타격을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3월 FOMC 사실 뭐 동결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미래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건행카님 얘기해 주셨듯이 12월 연준 점도표가 조금 매파적이었어요. 이 점도표는 369 12월 달에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한테 야, 올해 말 금리가 어디일 것 같아? 한번 점 한번 찍어봐. 그렇게 해갖고 점도표의 중간 값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조금 좀 매파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시장에 조금 단기간에 부담은 조금 되긴 됐었죠. 근데, 지금 저는 요번에는 조금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2월달 소매 판매 2월분이 나왔었는데요. 1월도 마찬가지 전에 나왔을 때 마이너스 0.9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1로 더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1월달에는 계절적인 요인들 거기 산불도 났었고 폭설도 왔었고 이런 부분들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그런 것 때문에 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도 0.2가 나왔어요. 어저녁에 나온 소매 판매가 0.2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는 한 0.6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도 많이 줄어들고 그 전에 나온 미시건대에서 나온 그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부분도 2022년 11월 달 이후로 가장 악화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 인플레는 좀 높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그냥 마냥 뒷짐을 지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PPI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높지 않게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PPI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PPI를 보면 당장 물가가 이렇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소비 심리는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관련된 거는 지난 12월 달에 나온 거는 한 두 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지금 보면 뭐 5월 달은 아니고 6월 달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한 번 정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연준 통화정책회의는 그렇게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러면 이 연준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파월 의장 스타일이 또 답을 딱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또 뭐 정부 눈치도 되게 많이 봅니다. 파월 의장은. 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금리 내려 이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저항했었습니다. 아니 이거 안 됩니다. 그러고 버텼었는데 트럼프가 보통 트럼프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연준 위원장 자를 수 있는지 그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야. 방법 찾고 있어. 막 이렇게 협박을 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보험적 금리 인하 이러면서 금리 인하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그렇게 악화된 그런 매파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제가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요.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10%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연준 통화정책회의 때문에 주가가 더 두들겨 맞으면요. 연준이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자, 연준 통화정책회의는 이 주식시장에는 중립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 점도표는 한 3번 정도 인하하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FOMC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될지 좀 알아봤고요. 네. 이번 주에 오늘이 이제 1일차에 접어들어 갈 거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사이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해석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낮춰라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압박을 넣었잖아요. 대놓고. 맞아요. 네. 1기 때는 그냥 대놓고 파월 의장한테 얘기하다가 네. 2기 때는 좀 약간 좀 그래도 세련돼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를 무너뜨려서 금리 인하를 약간 가게끔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되게 좋게 얘기한다. 세련되게요, 그게. 거기까지밖에 하여튼 좀 다른 그런가? 방식으로 세련되게 그런가? 취소. 네. 취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하나 더 보죠. 보성업님의 1승 가볼까 합니다. 오늘 1승 잘 가네요. 예, 네. 1승 한 장중에 한 3% 넘게 올랐는데 네. 약간 상승폭을 주긴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900원이시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들어오신 상태고요.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네,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꽤 됩니다. 이 종목이. 그렇습니다. 1승을 투자를 하고 계신데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을까 궁금하네요. 일단 직전 고점 보시는 것처럼 5,600원대거든요. 낮을 때는 아니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네, 신고 지점은 멀지 않은데 일단은 근래 들어가신 게 아닐까 저희가 추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전문가님 1승에 도전을 하셨는데 네, 잘 사신 건지 네, 선택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고점까지 한번 트라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체크 도와주세요. 예, 지금 1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때 바닥을 굉장히 많이 다진 모습이었죠. 자, 보시면, 여기서 2023년도, 2022년도에는 다 같이 급락하던 시장이었고요. 자, 바닥 찍고, 그 다음 재작년에 여기서도 또 바닥 찍고, 요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자, 계속 바닥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바닥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와 주려면 그렇죠. 뭐 어떤 뚜렷한 그런 실적이 뚜렷하게 호조된다든가 어떤 강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거를 강하게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1승 같은 경우는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제가 다시 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여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들이 주봉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좀 큰 박스권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위로는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여기서도 거래량 많이 터진 자리 있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막 뚫고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상태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 한 5,5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박스권 하단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한 4,250원에서 4,300원 정도 중간대.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요 정도 구간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반 이평선들 이런 것들도 좀 위쪽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자, 파란 선이 60선인데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아래로 요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뭐 박스권이긴 해서 그 중간 가격이라서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박스권 상단부, 그러니까 뭐 한 4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가 되면 박스권 상단부다라고 보시고요. 요거는 주봉상에서도 걸리는 자리니까 아마 바로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뭐 5,4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네. 워낙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길 두면은 사실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신 거예요.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아마 너무 많아서 고민일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걸로 잘 좀 진단을 들어보시고 하는 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려요. 시사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식으로 1,800%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내가 다른 걸 왜 해?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계속. 갑자기 설득이 딱 돼버렸어요. 내가 제일 하긴 잘하는 게 있는데. 예, 네. 잘하는 걸로 잘 벌면 되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MZ세대 부동산 재테크 수단과 관련해서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뭘까요? 4위는요? 4위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직까지는 자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네. 부동산이라는 게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제일 잘만 하면 제일 크게 좀 리워드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부동산이 글쎄요, 이게 연령별로 조금 선호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조금 고연령층에서는 아직까지 무조건 부동산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맞죠. 재미있는 거는 네. 왜 부동산이 4위밖에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요. 부동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 MZ 세대들은 1위였다고 해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완전히 4위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이 좀 우울하다. 아, 이게 돈 벌 수 있다기보다는 또 솔직히 영끌했던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쵸. 네,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근데- 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제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시죠.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인터뷰 전문가하고 제가 했지 않겠습니까? 아, 뭘 했어요? 네네. 마용성은 마포, 진짜 용산, 강남하고, 성동구?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일대하고는 네. 눈만 뜨면 요즘 호가가 계속 올라가요. 똑똑한 한채군요, 거기가. 네네. 그리고 얼죽신이라고 요즘에 얼어 죽어도 신 뭐예요, 이게?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 얼죽신. 네. 어. 얼죽이 아닌가? 뭐죠? 하여튼 무조건 얼어 죽어도 무조건 나을 것 같은데. 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그다음에 마용성 강남은 요즘에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도 무조건 차별화. 네. 이 종목이랑 똑같네요. 여기 마포잖아요, 저희 회사. 그러네? 네네. 마용성의 맞자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집
구하려면 힘들어요. 네. 아, 맞아요. 저 다리 돈이 건너가지고 없어서. 당산만 가도 얘 가격이 좀 살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진짜 많이 비쌉니다. 네, 그놈의 예. 강이 뭔지 강만 보인다 하면은 그냥 몇 억씩 올라가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네. 그렇구나. 네. 자, 어쨌든 요즘 뭐 똑똑한 한 채. 지금, 여기 토마토 증권통입니다. 알토마토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네. 좀 해봤습니다. 알토가 뭐예요? 집통이지. 집통에 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야, 옛날에 진짜. 아시죠? 알토였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맞아요. 자, 우리 다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MD시니까, 이제 전문가 하시기 전에는 역시 주식으로만 재테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하나 정도 안전하게 세컨으로 하나 가져가시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애초에 이제 또 가상화폐도 같이 한번 했었는데, 네. 혹시 이제 또 투자는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상화폐 네. 투자해가지고 잘 뜨셨다는 분을 제 주변에서는 잘 못 봤네요. 제 주변에서도 네.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요. 네.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네. 24시간 거래니까 진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크서클만 생기고 네. 돈이나 벌리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네. 진짜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 역시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예전 해봤지만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건 주식이더라. 네. 결론은 주식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해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네. 되겠는데요. 22,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래 그리고 보유하셨구나. 네, 10%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앞으로 사셨던 게 땡겨주세요. 저쪽이다. 2023년 네네. 중반 정도가 진짜 동훈아나텍의 그냥 피크였던 그 시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제로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저때 되게 많이 올랐네. 어마어마했네요. 완전하게 시세가 나버렸네요. 저때가. 그러니까요. 네. 그때 조금 눌리고 나서 사셨나? 아니면 올라갈 때 막 요 밑에서 하셨나? 뭐 아무래도 둘 중 하나 어디를 가든 그럼 저기 수익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셨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들어가셨으면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이제 조금 매수가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되셨나? 그러게 그쵸?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못 놓쳐 이러면. 네, 갈 수 있을지 보니까 24,000원을 목표 잡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네네.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많이 소박해지셨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훈 아나텍 지금 23,500원이고 오늘 뭐 좋습니다. 24,000원 이상도 좀 갈 수 있는지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네, 뭐 일단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또 양호합니다. 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뭐 손떨림 방지 장치 칩 등 해가지고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반도체 제품들이 시장에서 이제 또 활발하게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이다, 혹은 이제 뭐 산업군들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뭐 시스템 반도체, 뭐 혹은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이러한 쪽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동훈 아나텍은 활발하게 주목받는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연간 최대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수익성 자체는 살짝, 영업이익은 살짝 또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캐파 자체는 꾸준하게 좀 커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동훈 아나텍이 가장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은 디설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또 침에 포함된 당을 또 이제 감지하는 혈당 측정 의료기기가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설라이프가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해 왔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이제 또 대규모 임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내로 이제 또 확정 임상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근하게 지금 현재 이 임상권 그리고 이제 또 상용화까지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국내에서 또 관련해서 1위 기업이 아이센스인데 매출 규모가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도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확대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 동훈 아나텍이 주목을 받는 건 반도체 쪽보다는 저는 이제 이쪽 혈당을 또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의료기기 쪽이 또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침습 혈당 측정에 대해서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AI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시장이 의료용 AI 쪽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변화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새롭게 또 다가올 수 있는 트렌드가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군, 새로운 트렌드가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로 넘어오면서 의료용 AI 쪽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한싹이라든지 혹은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러한 종목이나 혹은 뭐 온코크로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즉 지금 현재 의료용 AI 쪽이 오후장에는 수급을 완전히 다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원 아나텍도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의료용 AI 쪽에 대해서는 발을 좀 걸치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의료용 AI 쪽에 대해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발은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이제 워낙에 동원 아나텍이 지금 보면은 계속 박스권이에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인데 약 2023년 10월부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부터 보게 되면 지금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저점에서 고점 구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또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단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현재 단가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 저점에서 횡보세를 그리다가 상승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최상단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신고가, 박스권을 뚫어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또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그대로 또 다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그대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게 되면 또 이제 일전에 강력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원 아나텍은 어느 정도는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을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합니다. 지켜보셔도 무방한데 현재 구간을 뚫고 가면 신고가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조정이 약 1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25,000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슬슬 정리할 구간이 왔다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동원 아나텍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의료기기 쪽으로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회사죠. 그러네요. 뭔가 되게 격차가 하나는 자율주행인데 하나는 또 의료기기예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의료기기를 좀 보셔야 되겠고 이제 슬슬 정리 구간이 오니까 목표 주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사실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동원 아나텍 2023년에 굉장히 시세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네.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회사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 지금 랭킹쇼 하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오나 봐요. 그렇죠? 새벽에 모닝쇼 오기 전에 차 타고 딱 나오는데 네. 저는 겨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키장에서 눈 오듯이 눈이 와요. 아니 일어났는데 창문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과장 없이 진짜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그치겠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잠깐 그쳤다가 지금 저희가 나가보진 않았지만 눈이 펑펑.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시기로는 다시 온다. 많이 온다고 그래요. 엄청 온다. 님이.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님께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나 봐요 하셨는데 네. 손주를 안고 계신 사진으로 바꾸신 것 같네요. 프로필 사진을. 맞죠? 그러시네요. 네. 눈이 많이 오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해? 또 눈이 많이 와. 3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 네. 동장군이 굉장히 뒤끝 있는 동장군이 아닌가. 뒤끝 있네. 근데 봄이 또 금방 찾아올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되면. 그러게 네. 이게 추웠던 만큼 또 좋은 봄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부동산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저희 같이 해야 미카엘님께서 된다. 네. 네, 하나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분산 투자?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네. 네. 부자신가? 저희 근데 미카엘님? 막상 분산 투자하면은 뭔가 이렇게 화력이 떨어지는 맛이 있지 않나요? 화력이 떨어진다. 네, 저는 그 화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라서 네. 저는 약간 좀 몰아야 된다 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적금이죠. 건행거. 그렇죠. 맞죠. 뭘 생각한 거예요? 스타예산. 본인 스타예산 이거 다 아니야. 저기 내가 있는 봤을 때. 5개 중에 저의 마인드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 속 터지는 예적금이죠. 저기 지금. 주황색이 눈에 딱 보이네, 그냥. 아니면은 기타. 네, 기타. 예. 저는 이 파란색, 저희 부동산? 집은요. 파란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 플러스 보라색. 근데 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굉장히 그걸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 같긴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많이 익히는 것 같긴 해요. 다 진짜 주식시장이 다 있어요, 거기에. 네, 집약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예. 네. 똑똑해진다. 똑똑해집니다, 진짜. 왜 안 똑똑해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상하다. 지금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서 똑똑한 줄 모르는 그런가? 거야, 지금. 이상하네. 아니에요. 저 안 똑똑한데.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10년 넘게 아, 일을 했는데 이상하네, 이거. 뭔가 네. 남는 게 없나 봐요. 자, 그러면은요. 네. 1600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종목 하나 좀 더 가볼까요? 네, 예.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JYP 엔터 오늘 왜 이렇게 진짜 많이 떨어져요? 예, 오늘 뭐 실적 나왔다고 하던데. 그라미님의 JYP 엔터인데 예. 7,500원이시고 10% 오늘 거래량도 많은 장대음봉이 눈물을 어머나. 흘리고 계시거든요. 9%? 네,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까지도 빠지면서 63,300원 기록했고 SM이 지금 1.5% 오르거든요. Y센터가 0.4 빠지는데 안에서 다 다르네요. 이거 엔터주의 패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엔터주하고 다른 독단적인 플레이라고 네, 볼 수가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권행커님께서 지금 실적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빠지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서 빠지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네. 한 레포트에서는 JYP스러움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JYP스럽다? JYP스럽다? 어떤 걸 얘기하는 뭐 거지? 변동성이 크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건지 최근에 그 엔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로 굉장히 각광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좀 많이 반납되는 모습이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니까 엔터주 안에서 JYP 엔터가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지 어쨌든 이미 나온 실적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JYP 엔터 오늘 급락해도 버텨야 되는 종목인 건지 아니면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단기, 중기 진단을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JYP를 포함한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미 사실 상당히 상승이 4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2배 정도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탄력이 나온 종목군들입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한령 해제, 지금 이제 또 글로벌적인 뭐 환경들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신호들이 확인이 됐죠.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물량들이 빠져나오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온 건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매매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 잡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고 무언가 이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와버리고 한 사이클이 돈 다음에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JYP 엔터의 리포트가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4분기에 그러니까 탑 IP, 그러니까 이제 고연차 어떤 이 가수들의 전체적인 이 IP를 활용한 뭐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굿즈 사업도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고 콘서트도 잘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뭐 일회성 제작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기록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뭐 신규 그룹
아니면은 어떤 기존 IP를 활용한 어떤 이제 또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4분기에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오고 실적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또 이제 오늘 조정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물량도 강력하게 나오면서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리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에 접근을 하셨으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셔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그 바닥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거니까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는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리가 안 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저가 깨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깨버리면은 추가적으로 5만 원대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5만 정확하게 현재 구간이 또 매물 구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켜줬어야 될 구간, 지지라인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부근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에는 현재 구간이 매물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저가를 깨면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조정 나온 이후에 행보세 잡고 상승 나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 한 꾸준하게 반년 정도는 걸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럼 저는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가 이탈을 하면은 정리하시고 내가 매매를 잘못된 방향으로 했으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다가오는 트렌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또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몇 개월 정도는 좀 기다리실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뭔가 뭐 신규 그룹 혹은 기존 그룹의 어떤 콘서트 그에 따른 실적 상승을 기다리려면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현재 단가 수준을 목표가로 1차적으로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탈 시에 바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회비용을 소모를 해서 이제 현재 정도의 단가의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을 할지. 물론 이제 현재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현재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현재 구간이 또 이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기는 합니다. 현재 단가 수준에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바로 정리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기회 비용을 또 소모한다라는 생각으로 향후에 차분히 다시 한번 행보세 그려주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딱 7만 원입니다. 7만 원 구간에 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7만 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에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이게 오늘 그냥 팔았어야 되는 자리였다고 그냥 조금 그렇게 보시네요.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 기다렸다가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나오시는 거 이런 전략을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판단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최대한 진단 받으셨으니까 잘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나? 그러게 그렇죠? 말이에요. 네, 당황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3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MZ세대 부동산 재테크 수단 3위가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여기서부터 10.3%. 이게 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게 거의 한 1% 내외의 움직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이 나옵니다. 가상자산이 3위인가? 3위. 또 틀렸네. 제가 2위 아니면 1위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리스키한 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알았네, 이제.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목돈을 모은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힘든가 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방 이게 아니라는 거죠. MZ들은 똘똘합니다. 오해했네. 네. 자, 그런 가운데 요거 나오니까 이제 투자 규모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가상자산에 1억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의 3%밖에 안 된대요. 1억.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많았답니다, 진짜. MZ들 중에서도 1억 넘는 사람이 있나 보죠. 1억 있어요? 1억이요? 어디 있지? 바보같이 얘기 1억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1억이에요. 자, 어쨌든 간. 네. 그리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나 봐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도 약간 크게 타격 없는 거? 네, 밤에 잠 잘 잘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금액. 근데 100이 넘으면 잠이 살짝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63%가 넘어도. 네.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마요. 아까 난 안 한다니까. 저기서 앞으로도 쭉 하지 말라고요. 저기 주황색이 좋다고. 주황색이 예적금. 알았다고. 네, 예적금 알았어요.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2시 구간대 1시랑 어떤 부분이 종목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달라진 시장의 관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1위에는 토마토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공항 차세대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에 토마토 시스템의 UI UX 개발 플랫폼인 엑스빌더 6를 공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8%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온코크로스 당일 누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함께 오늘장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더욱더 시장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 온코크로스인데요. 이 GTC 2025에서 AI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크게 오르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 수혜를 한번 확인해 볼 때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5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하나그룹주들 여전히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이 1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밑에 하나엔진과 하나시스템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오션까지 6%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시장의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로 올라보면 알테오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도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깊게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 0.9%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보안주 이 한싹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보안주들 오늘장에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지난해 결렬됐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의 인수에 다시 나선다고 전해지면서 보안주가 전반적으로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싹이 1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에어레인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강한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1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필에너지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코레일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9,6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현재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확인해봤던 알리코제약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5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렇게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13위에 한국항공우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70%가량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이 아래쪽에도 보안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안주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모니터랩도 1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12시 전후를 비롯해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움직임이 정지된 채 19%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는 1,000원 선 부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북 경협주 일신석재가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이렌시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렌시스인데요. 로봇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과 맞물려서 오늘 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삼성의 보핏 로봇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메인 공급사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위에는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고 끝으로 19위에는 유투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투바이오는 최근에는 폴라리스 AI와 MOU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9% 안팎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이나 HLB를 비롯해서 이 제약바이오주, 품목허가나 임상 결과 등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알테오젠이 확실하게 또 존재감 각인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네. 알테오젠이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눈길이 가죠. 제약바이오가 내 포트에 없다 하면은 맞아, 되나. 참 시장에 알테오젠이 있었지. 그렇죠. 대단한 놈인데. 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면서 이제 눈길을 좀 이렇게 넓혀서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뭐 코스닥에서 보면은 코롱 티슈니 이런 거 시세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포트 조정의 기회라고 보고 계신 시장이신 상황인 거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비중 조금 더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냐라고 이제 또 누군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혼자서 다른 세상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주마다 새로운 이제 이 트렌드 주도주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았다가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수급을 넘겨주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노선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늘 노화 역전 세포 텔로미어 증진 기술에 대해서 뭐 특허를 획득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어제 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죠. 할로자임과 뭐 특허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든지 각 기업별로 무언가 이제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뭐 온코크로스나 혹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약간은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오후에 이 의료용 AI 쪽이 또 수급이 좀 받아주고 있다. 상당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섹터군들이 같이 묶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의료용 AI 쪽에 수급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후장 넘어오면서 뭐 온코크로스, 뭐 토마토 시스템,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 한싹 뭐 3빌리언 이런 의료용 AI용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 쪽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의료용 AI 쪽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노리고서 접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또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 나왔었던 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이 찌라시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처럼 각 기업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다 같이 주도를 잡고서 움직인다. 라기보다는 개별 싸움, 그러니까 각계 싸움,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속하는 종목군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군들에 대한 어떤 뭐 임상 이슈 혹은 뭐 기술 수출 이슈, 뭐 기술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를 한번 언급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근에 기술주의 수급이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의료용 AI 쪽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 쪽은 약간의 또 이제 트렌드 섹터군의 가능성이 생겨난 종목군으로 이렇게 약간은 나뉘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로 내 포트에 있는 종목 어떤 걸 좀 골라볼까? 알테오젠도 좀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들어봤은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채팅창에 네. 325표, 26표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는데. 뭐 눌러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식이 51%이고요. 제 말에 영향이 크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잘못 줄 타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좀 다 같이 잘못돼요, 다 같이. 네, 오늘 아까 가상자산 3위인 거 보고 자신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러다 예적금 1등 아니에요. 완전 틀리는 건데, 그러면. 똘똘한 MZ들이 요즘 선택하는 3월 초에 선택하는 것들이었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힌트부터가 이상해. 똘똘하다는 게 무슨 기준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지 똘똘하다라는 거는 네. 그냥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시류를 잘 읽는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똘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니까 예적금 1등 아니냐고. 불안해서 그래요. 아니 뭐 내가 좋아해서 1등이 아니라 이거 설문조사에 나온 알겠어요. 거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결과 확인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가상자산이 2등이기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다음 종목을 저희가 알테오젠을 하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나와버렸잖아요. 맞아, 제약바이오 나와버렸죠. 얘기해주시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약바이오를. 네.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바꿨어요. 얼른 바꿔서 요번에 실리콘2. 빅맨 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수출주죠? 실리콘2. 자, 27,000원에 20% 한번 봐주세요. 땀 삐질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실리콘2가 옛날에 참 잘 나갔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사셨던 가격은 하단쯤에서 좀 매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하단이 한 번 찍고 지금 두 번, 지금 세 번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는 막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우려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손실은 크지가 않으시니까 뭐 땀삐질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저러다가 또 위로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면 그 앞에였나 보죠. 들어가신 타이밍이 앞쪽이었으면 땀삐질 흘리실 수 있죠. 아. 열받아서. 열이 막 나시는 거예요. 내가 매도 그렇죠.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그죠. 열이 네네. 나면은 몸에서 네. 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도 어떻게 조절을 될지 위해서. 이게 진짜 안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반토막이 딱 됐습니다, 지금. 자, 다시 네.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실리콘2인데요. 비중도 20%가 상당하십니다. 좀 아슬아슬한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 들어가신 거고 일전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이 좀 많이 왔었는데 놓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리콘2가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실적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 매출이 1,73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59억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한참 하회했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대비 36.5%가 하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화장품 사업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인 매출이 많이 부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매출 추정치도 하향이 된 모습이에요. 즉 지금 현재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거든요. 실적 기대치 그리고 한알령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다 수혜를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APR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한 말 정도 구간에 한알령 해제 쪽, 화장품 쪽을 좀 이제 보셔야 된다. 그때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때 대표적으로 안내를 드렸던 게 APR하고 토니모리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큰형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 요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으로 제가 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도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일전에 만약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제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또 이미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었죠. 이전 구간의 매물관이 강력했었고 121선 구간에 계속 못 뚫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또 물량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진입이 잘못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트는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 쪽들이 일제히 또 한 사이클 돌고 약간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 쪽은 다시 탄력이 나오려면 저는 힘을 조금 더 모아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알령 해제 쪽은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을 맛보고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종목군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리콘트는 최근에 들어가셨든 혹은 이전에 들어가셨든 어느 정도는 또 대응이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트는 굳이 여기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수익의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입 타점이 아쉽네요. 아쉽기 때문에 좀 매도 쪽으로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토마토 예. 증권통에 약간 이렇게 진단 신청하시는 분들의 약간 평균치를 보면 네. 종목을 굉장히 잘 선택하는 레벨까지는 많이들 올라가신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약간의 아쉬운 건 타이밍 그리고 이런 비중에 얼마나 비중을 담을지 네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음번에는 타이밍을 좀 좋게 가져가셔서 네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빨리 막종하라는데요. 하나 더 받으려도 그래요? 되나 봐요, 시간이. 네, 나노팀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나 여쭤보셨네요. 네,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7,100원 매수 가지고 10% 가지고 계신데요. 시간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 상승파도님께서는 14,000원에 남겨주셨는데 요거 바로 넘겨드릴게요, 전문가님. 나노팀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수준이시면 요거는 바로 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시장의 관심과는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종목군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노팀이 일전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가 한창 화제가 됐었을 때 열폭주 쪽으로 이제 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지금은 열폭주 쪽의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나노팀 자체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거의 지금 이제 뭐 매출이나 혹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해서 너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즉 무언가 이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테마 쪽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열폭주 쪽은 무언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이제 보게 되면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즉 시장에서 관심도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또 최근에 바닥을 잡았을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종목일 때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 나노팀은 현재 시장과는 어느 정도는 거리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프게 정리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그래도 포기각이면은 포기해야 돼요, 사실. 네, 주식하면서 당연하죠.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혜율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네, 잘 정리하시기를 네, 나노팀까지 네. 봐드렸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또 잘될 힘내시기 거예요. 바랍니다. 네. 네.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MZ세대 부동산 재테크 수단 뭘까? 1, 2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MZ들 네. 보여주세요. 짜잔! 예적금이 37.5%, 주식이 33%입니다.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적금이 1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죠. 네. 예적금이라 그런가? 금리가 내려가는 판에 네네. 지금 저렇게 예적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위험도가 뭐 가상자산이나 부동산은 뭐 크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약간 암약하고 있는 MZ들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요 순서를 좀 보게 되면 네. 옛날에는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1위가 부동산, 2위가 주식, 3위가 가상자산, 그리고 4위가 아까 말했던 채권 같은 기타. 5위가 예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MZ들이 생각이 많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건지, 전략이 바뀌어 있는지를 네, 볼 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예적금을 하는데 MZ 세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돈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형 그런 아. 예적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것도 한번 잘 물색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안정적인 거를 또 추구하는 저희 MZ 세대들의 의외의 면을 보게 되는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자, 현재 이제 네. 시장 상황 좀 마무리 잠깐 보면서 마무리할 네. 텐데요. 지금 약간은 엇갈려 있고 힘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좀 애매합니다. 지수단이 보시는 것처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목으로 승부를 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랭킹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